네, 안녕하십니까. 홍필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9강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은 VM을 여러 개를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나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할 거예요. 다음 도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용한 버추얼 박스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기본이 돼요. 즉 가상화 시스템이 클라우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100번 얘기하느니 직접 해보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하나 경험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버추얼 박스에서 이미지를 복제해서 하나의 서버를 더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AWS나 GCP에서 직접 이미지 복제나 서버 구성,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커를 통해서 어떤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떤 컨테이너를 불러오거나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부분 여러분들이 먼저 버추얼 박스에서 복제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추얼 박스, AWS, GCP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버추얼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VM 뭐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복제해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원이 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메뉴에서 머신 복제를 선택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 머신을 그대로 복제를 한다라고 해도 이 이미지를 갖다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달라져서 선택되게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호스트 네임이나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이런 것들을 세팅해야 됩니다. 한번 쭉 먼저 보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에서 맥 주소를 다르게 해달라라는 건 뭐냐면 또 복제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랜 카드, 네트워크 카드가 동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의 하드웨어 어드레스 주소를 바꿔 서로 다르게 생성해달라. 그 다음에 완전한 복제를 위해서 서로 다른 아주 다른 이미지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완료되는 부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 네임을 바꾸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죠 IP 어드레스를 바꾸는 거가 복제 전체 길입니다. 또는 복제를 할 때 IP 어드레스를 저기 뭐냐면은 NAT 상태가 아니고 브릿지 상태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 실습을 통해서 볼게요. 우리가 버추얼 박스, 이 버추얼 박스 어디 있냐? 버추얼 박스야 나와라. 아이씨, 여기서 찾자. 버추얼 박스. 버추얼 박스 어디 갔냐? 얘? 에? 에? 버추얼 박스가 없나? 자, 그러면 잠깐만요. 교수님이 버추얼 박스가 돼 있는 데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인데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서버실에서 봤던 서버에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버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있네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좀 어디를 치워줘라. 자, 볼게요. 버추얼 박스를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쭉 복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서버인데 자, 한번 볼게요. 보면 자, CPU가 20개가 더 될 텐데 이거 32개짜리인데 논리가 20개인데 자, 지금 이게 잡고 있어서 지금 20개가 얘네들이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프로세스가 16개를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잠깐만 하나 한 개 얘는 한 개 한 개 둘 한 개 세 개 16개 16개를 잡고 있네. 4번은 하나 둘 셋 네 개 16개 20개 얘는 한 개 21개 지금 얘가 CPU를 21개 사용하고 윈도우가 지금 20개를 사용하고 있네요. 40 몇 개? 이렇게 되나? 이걸 만약에 끈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한번 꺼볼까? 마구 끄겠습니다. 반환했나 CPU를? 6개를 일단 끄고 작업하려면 어차피 꺼야 되니까 떠 있던 거라서 그런가? CPU 32장짜리인데 안 올라오네요.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일단 우리가 오라클 버추얼 박스에 보면 이렇게 각각의 우리가 이렇게 이 각각의 서버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겠죠? 근데 얘를 보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실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는 이노마는 VM001이라고 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하나 만들려고 하면 새로운 걸 하나 만든다고 치면 자 유저 밑에 코포 06 밑에 버추얼박스 VM 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주면 이게 그 파일로 존재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 얘는 이 드라이브에 코포 VM 밑에 각각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VDI 파일이 실제 이 존재하는 파일 자체가 그 버추얼 박스에 그 리눅스가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지금 이게 11기가 뭐 12기가 정도 되겠는데 그래서 이 파일을 복제해서 사실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에 가서 복제를 통해서 자 VM001 복제 뭐 VM001 복제한 놈 VL001 다시 뭐 다시 1 하면 이놈이 여기에서 되고 자 어댑터 주소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생성해서 자 우리가 주소를 생성해서 아까 보면 자 우리가 주소를 자 이렇게 해서 주소만 포함을 아이고 주소를 생성해서
그러니까 새로 주소를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지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하고 복제를 눌러서 새로운 이름을 주고 여기에서 주소를 생성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음으로 가고요. 완전한 복제 하면 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자, 복제를 누르면 이놈이 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즉 이놈은 탐색기를 보시면 자 우리 코포 VM 밑에 자 여기에 하나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 되면 그 디렉토리를 아까 준 디렉토리를 어디로 줬을까? 일단 기다려 봅시다. 생기는지 어디 엉뚱한데 아까 디렉토리를 주진 않았겠죠? 이게 버추얼 박스 사용자에다 줬나 보다. 아 여기다 줬나 보네요. 여기에서 생기고 있네요 지금 멍하게. 그죠? 나는 이게 아닌데 5는 또 뭐냐 이거. 5는 이거 아니고. 자 여기에 지금 디렉토리를 아까 지시할 때 C의 유저 밑에 코포 06의 버추얼 박스 VMs 밑에 요 이름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요거 다르게 지금 딴 데다가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만들었으니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요 파일이 생겼는데 요 파일은 이놈을 일로 옮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놈 보면 버추얼 디스크 이미지입니다. 버추얼 디스크 이미지 요 파일이 중요한 거고 요건 정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인데 실제 요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생겼고 자 그럼 얘를 그냥 간단하게 시작을 시킵니다. 자 시작을 시키고요. 자 1번이 복사가 된 그 서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게, 자, 요거까지 됐고, 그 다음 나서 할 게 호스트 네임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PC로 하면 PC 프로그램 네임이 지금 동일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 이놈이 뜨면 호스트 네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 오래 걸리네. 새로 만들어져서 아마 처음에 시작하는데 아직 복사 안 됐네. 이런 양쪽 다 잡고 있겠네. 이 꼬였네요. 그죠? 복사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걸 띄웠네. 스타트 될 리가 없죠 지금. 누가 이길래나 이거? 이놈아가 이길래나? VM001. 이건 아니네. 이쪽이 아니고. 이겼네? 벌써 다 됐나 보네요 복사가. 이겼네 얘가. 그럼 실행 한번 시켜보자.
네,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얘를 이쪽으로 복제했잖아요. 복제를 했기 때문에 호스트 네임, 즉 이 서버명과 IP를 지금 동일하게 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루트 아이디나 뭐 유저가 만들어진 건 다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 다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호스트 네임이 VM001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 호스트 네임을 변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시면 호스트 네임 CTL set 호스트 네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호스트 네임 CTL 아이고 호스트 네임 CTL set 호스트 네임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VM001 다시 지금 1 이렇게 지금 했죠.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ETC에 가서 vi 호스트 네임이라는 파일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VM001. 얘를 VL-001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ETC 밑에 넷플랜 랜에 가서 자 여기에 보면 이 00 인스톨러 config.yaml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 파일에 들어가면 IP가 있다 그랬죠. 저 001은 지금 이거였지만 19168 얘는 지금 브릿지로 돼 있어요. 19168 26에 110이었지만 서로 다른 IP를 하나 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6번 뭐 19 이렇게 9 말고 9 자 이렇게 바꾸고 VI는 배웠으니까 얘를 셧 다운 마이너스 R 나우 하면 얘가 바꿔서 올라올 땐 VM001이라는 자 VL001-1이라는 새로운 놈으로 지금 올라왔고 IP도 119로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자 복제는 이 방법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가져다 쓰고 싶다. 얘를 그 집에 갖고 가가지고 내가 그대로 지금 설치한 리눅스나 거기에 세팅한 걸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볼게요. 잘 보이게. 자, 보면 우리가 자, 이 지금 버추얼 박스에 이 각각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은 어딘가 디렉토리에 지금 파일로 들어가 있죠. 이 PC에. 자, 이 PC에 보면 자, 현재 얘네들은 지금 아까 쟤는 이상하게 한 거고 실제 쟤네들은 코포 VM 밑에 이런 식으로 줄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자, 이놈을 지금 아까 이놈이 4번을 갖다가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버추얼 박스의 그 파일은 이 아까 여기서 보면 이놈이다. 그러면 이놈에 대한 파일은 여러분들이 실제 VM001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게 없는데 vm001.vdi 이 놈이 연결돼 있는 게 실제 크기입니다. 얘는 100기가나 돼. 얘는 100기가. 다이얼 베껴서 100기가나 되네. 자, 그러면 이 놈을 VM001의 이 놈을 일단 요 놈만 어디다 카피를 해와요. 이렇게 카피를 해서 자 카피를 해왔고 그럼 이 놈을 이름을 제가 삭제.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내가 실제 이 파일을 갖다 카피해서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org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이제 명령어를 몇 개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놈을 새로운 여기에 이걸 그냥 연결할 수도 있고 얘를 하나 만들어서 VM007을 하나 만들어서 나는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명령어를 묶어서 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할 거냐면 자 버추얼박스에서 제공하는 vbox manage exe라는 파일이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 요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internal commands라고 하고 set hard disk UUID. 하드 디스크는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새로 세팅을 해줘야지 전혀 다른 파일 카피를 하는 거는 고유 번호가 물고 다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올리면은 그 저기 뭐냐면은 둘이 동일한 그 버추얼 박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 디스크 HD UUID라는 ID 값을 새로 부여하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드 디스크 UUID를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NKDIR VM007 6은 있으니까 7 하나 만들고 자 V7 만들고 아까 이 ORG 새로 만든 걸 자 VM007에 VM007 VDI로 카피해라 이 명령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쩌고 저쩌고 VDI 카피라고 내가 배치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파일은 아까 그 교환에도 있었고 요 놈을 실행하면 얘에 대한 UUID를 없애고 VM007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자 볼까요? 다시 한번 편집. 자 VM-org VDI 카피해놓은 놈에 UUID 새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 VM007 디렉토리 만들고 이놈을 다시 여기에다가 카피해라 이 명령이거든요. 자, 얘를 실행시킵시다. 그러면 지워졌고 NKDI VI007 만들었고 100기가니까 좀 걸리고 있어요. 이렇게 VM007 만들었을 거고 자 됐네요. 그럼 VM007이 여기 생겼어. 100기가가.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게 집에 갖고 가 저렇게 해서 집에 갖고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파일을 USB나 이런 데 담아서. 그러면 내가 여기다 새로 만들기 VM007 머신 폴더는 여기가 아니라 기타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이걸 바꿔줘야지 D 여기는 하드디스크 2에 코퍼 VM에 VM007 여기로 가고 자 윈도우가 아니었고 제가 뭐였죠? 리눅스에 우분투 64비트 됐고 다음 얘는 이제 각각 마치 요거에 대해서 하고 여기서 다른 게 하드 디스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상 하드 디스크 파일을 사용하는 거고 얘가 지금 보면 VM007 VDI였죠. 이게 이걸로 하면 안 되니까 자 추가
추가 누르고 아까 2에 VM 007에 아직 없나요? 안 돼 있나? 잠깐만, 뭐가 없어서 그런가? 취소. 이름 검색이 아니고 기존 가상 하드 디스크. 아, 여기를 눌러야 되는구나. 요걸 누르면 여기 나오고 새로 고침. 여기 붙인 거. 아, 추가. 좀 늦네요, PC가. 해볼륨. 코포 VM. 이 코포 VM VM007 VM007 VDI 요 밑에 있었구나. 선택 요거고 만들기. 기존 요게 달라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을 붙이고. 자, 이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파일을 UUID 지우고 여기에다가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건 똑같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죠? 호스트 파일명과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자마자 바꿔야 되는 건 이 호스트 파일명, 즉 이놈에 대한 그 PC로 치면 PC 이름이죠. 아침이라서 네트워크가 버벅거리네. 멎었어. 연결 잠깐 끊었다 다시 들어가 볼게. 하이, 강의 찍고 있는데 멈추면 어떻게 해? 자, 됐네요. 서버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지금 7인데 VM001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VI ETC 밑에 호스트 네임 파일 네임이라는 파일에 가서 여러분들이 호스트 네임을 VM007로 고치고 VI죠. 그 다음에 VI ETC 밑에 넷 플랜 밑에 그 파일 하나 있는 거에 가서 IP를 나는 이게 IP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7로 고쳐서 아하 우리 또 제 한바탕 한다. 자, 나 하면 7이 복제돼서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PC 아까 버추얼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지금 원격으로 우리 그 서버실에 있는 서버에 들어가서 실습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같이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고 호스트 네임도 바뀐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VM을 구성하는 거를 복제를 통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과 IP를 복격하고 복제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USB 같은 데다 카피해서 집에 갖고 가서 이 VM을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강의해서 우리가 다음은 실제 클라우드 시스템, 즉 공적인 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 그 실제 비용을 들여서 판매하는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장 큰 건 AWS입니다. 지금 그 반면에 이제 GCP라고 구글 클라우드가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에 여러분들이 그 가상의 클라우드 공간에 여러분들의 뭐 리눅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겠죠. 그래서 GCP와 AWS는 GCP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와 비슷하고 AWS는 약간 용어가 다르지만 개념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GCP에 대한 내용은 교환에 잘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건 동일한 걸로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미 교수님은 뭐 여러 개를 쓰고 있어서 가입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같이 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AWS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자, AWS라는 거 그냥 aws.com에 들어가시면 자, 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이 제 계정이 있고 가입 완료. 나 가입됐네. 이거 말고 자, 여러분들이 가입 완료.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이게 돼 있어서 가입을 못 하나 보다. 요 지금 쿠키가 있어서 여러분 상황에서 뭘로 가입을 해볼까? 자,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메론인데 메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ws.com. 자, 아마 여러분들이 AWS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계정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아이디 구글 아이디 이게 지금 크롬인데 그 크롬 아이디로는 가입이 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가입을 할 때 준비해 놓을 거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외국에서 결제가 될 수 있는 비자, 마스터, 은연 카드 등의 마크가 있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친구가 프리티어로 사용을 하지만 카드 등록을 해야 여러분들이 AWS를 사용할 수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만 해보려고 하면 회사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지만 경험만 해보겠다라고 하면 아니면 되게 작은 계정으로 한 달에 10,000원 정도 미만으로 사용한다. 거의 여러분들이 잘 켜놓지만 않고 그때그때 끄는 걸로 이렇게 잘하면 제가 봐서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인 신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 대신 경험하기 위해선 외국에서 결제가 가능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필요하면 아이디를 날리셔야 돼요. 혹시 불안하면. 그렇기 위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을 하나 만드세요. 그게 좋을 수 있고요. 제가 코포로 한번 코포가 등록이 돼 있나? 자, 이걸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ws.com. 얘도 없군요. 자, 얘 계정을 하면 계정 이름을 코포 ACKR.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메일로 신호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메일로 신호가 오면 여러분들 이 이메일도 어쩌다 쓰는 이메일 나중에 날리기 좋기 위해서 이게 보면 저한테 코드가 왔네요.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아까 자기의 그 아이디에
암호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뭘 넣으라고 돼 있네. 자, 그러고 이제 자기 정보를 쭉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쭉 프리티어로 사용하고 카드까지 넣기 바랍니다. 계속은 정보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하면 이 캡차를 보게 돼 있네. 아, 이 맨날 봐도 잘 모르겠어. 이 V인가? Y인가? Y 같아. W, Z, N. 그다음 이거 비밀번호. 어? 이게 뭐였더라? 어허, 여기 있네. 저장돼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에 맞게 들어가면 7.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교수님이 잠깐 전화가 와서 끊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AWS에 계정을 생성하고 카드를 붙이고 카드를 붙여서 계정을 생기고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 또는 유사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AWS에서 여러분들이 콘솔을 들어가는데 EC2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자, EC2를 찾아서 들어가고, 자, 보시면 이게 각각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로그인한 거,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아마 여러분들 미국 동부에 있는 서버를 아마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좀 비싼 계정이라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울은 좀 비쌀 거예요. 저 이렇게 서울을 찾아서 하면 서울 지역에 있는 그 IDC에 있는 서버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EC2로 가야 됩니다. EC2는 엘라스틱 컴퓨팅이라는 거예요. 엘라스틱 컴퓨팅 투어.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교수님이 썰을 한번 풀면,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큰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저걸 하죠. 그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이나 옥션 같은 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우리 11번가가 그랬나? 우리도 책을 팔다가 인터파크가 서점으로 해서 아마 쇼핑몰이 됐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AWS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 친구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무지 많은 물건들이 팔려. 그러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공급을 할 수 있게 쇼핑몰에 서버를 쫙 뒀어. 그러니까 서버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서버들이 평평 노는 거야. 그래서 이쪽 전산실에 똑똑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서버를 이렇게 자원이 남는데 이걸 잘라서 어떻게 팔 수 없을까라고 시작한 게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왜 생뚱맞게 아마존이 붙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 아마존이랑 우리 같은 경우에 쿠팡 같은 회사가 평상시에 이 서버 자원을 쫙 뒀다가 이 미국 같은 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막 팔게 이렇게 충분하게 서버 자원을 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펑펑 놀아. 그래서 서버 자원을 잘라서 팔자라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 개념으로 거기에 엘라스틱 컴퓨팅, 말 그대로 엘라스틱의 반대말이 뭐예요? 플라스틱이야. 그러니까 플라스틱 말고 엘라스틱은 유연한 컴퓨팅이라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버추얼 박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CPU를 하나를 배정하고 뭐 그다음에 램을 몇 기가를 배정하고 이런 듯이 그때그때 자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거든. 그런 거 같이 이 엘라스틱 컴퓨팅은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가 그 저기 뭐야 버추얼 박스에서 한 개의 서버를 만든 걸 갖다가 여기에서 용어는 인스턴스라 그럽니다. 인스턴스. 그래서 인스턴스에 가시면 여러분들 교수님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중지시켜놨죠. 그래야지 돈이 최소한으로 나가요. 여러분들이 서버 켜놓으면 얘는 무궁무진하게 돈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 거야. 이게 우리는 그 버추얼 박스에서 하나를 새로 만들기야. 그래서 인스턴스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걸 넣을 것인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존 리눅스, 맥 OS 뭐 쭉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분투 서버 요거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면 되죠. 20.4나 18.4 이거가 깔리는 거. 사실은 내가 봐서는 이거 다음에 인스턴트 유형인데 전 바뀐 것 같아. 먼저 뭘 깔 건지 우분투 서버 선택. 자, 그 다음에 내가 CPU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프리티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싼 걸로 쓰는 건데 T2 마이크로나 T2 나노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2 마이크로나 P2 나노 이게 제일 싸. 여기 보면 자, 지금 얘를 선택할 건데 잠깐 여기에서 EC2에서 자, 인스턴스 유형이라고 보면 자, 볼까요? 자, T2 나노 있잖아요. 얘는 시간당 0.007달러를 받아요. 이걸 사용하는 게. 얘네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지금 처음 카드를 벗는데 처음에 프리로 30달러인가를 줄 거야. 몇 달러를. 그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과금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0.07이니까 하루 종일 해야 일당을라 1,000원이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IP를 꽂으면 IP 값을 받고 스토리지에 따라 스토리지 값을 받고 이럽니다. 일단 아까 시작하려는 거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인스턴스 시작. 그 다음에 우분투 서버. 그 다음에 서버의 크기는 CPU 하나 메모리 1기가 정도의 요거를 선택했어. 요거 그죠? 자, 그랬더니 요거와 우분투 서버가 깔린 요 작은 서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SSH를 열어줬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SSH는 우리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그죠? 요거를 열어줬고요. 보안 그룹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포트를 더 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22인데 내가 여기다가 80을 열겠다. 그 요거는 이제 어떠한 놈들이 들어오는 걸 열겠냐라는 건데 일단은 그 내 IP가 아니라 0 하면 들어오는 IP는 상관없이 다 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규칙을 추가했고 이건 지금 이제 80 함부로 여는 거 아닙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겠죠. 어차피 뭐 포기할 건데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게 로그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루트 저기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는 게 아니라 키를 갖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키를 하나를 생성해야 돼요. 아니면 생성된 게 있으면 쓰는데 새키 페어를 생성해서 자, 예를 들어 키 이름은 하나 줘. 내가 알려줄게. 코포 CTC 이렇게 해서 키를 하나 다운로드를 하면 copo.ctc.pem이라는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실 그 로그인 때 이 키로 이 그 AWS 서버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고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예상 요금이 있을 수 있고 알람 받겠다 해서 인스턴스를 보면 지금 내가 만든 거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VM웨어 할 때 막 리눅스 깔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킬 때마다 다르지만 3.3825171에 이 인터넷 공간에 있어요. 근데 이게 껐다 킬 때마다 이게 IP가 바뀌어. 그래서 이 IP를 고정하려면 탄력적 IP를 세팅해 줘야 돼. 탄력적 IP를 세팅한다라고 그러는 건 뭘까? 탄력적 IP 비용을 냅니다. 또 얼마인지는 찾아봐야 돼. 그렇게 이 AWS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3회382517이라는 거에 내 서버가 생겼는데 여기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자 마이 자 아까 3회38 IP가 뭐였어? 이게 IP가 계속 바뀌어 지금 떼어놓고 있지만 3회38 2517이야 지금 IP가 3회38 2517이고 얘를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우분투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웹 검색을 하거나 아까 AWS 매뉴얼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써줍니다. 3회38 25171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인스턴스 만들었을 때 얘가 지금 IP가 어디에 돼 있나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를 지금은 실행 중이잖아. 실행 중을 꺼.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IP가 바뀌어. 근데 이걸 고정하고 싶으면 그 탄력적 IP를 하나 고정시키고 여기다 매칭하는 방법인데 탄력적 IP를 세팅하면 돈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이고. 자, 지금 요렇게 넣고 자, 얘를 갖다가 my AWS라고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 보자. 세이브. 하면 여기에다가 들어가면 이게 되는데 그냥은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얘라고 하지만 안 돼. 안 들어가지. 죽지. 뭔가 붙긴 한 것 같은데 안 들어가죠. 얘를 들어가기 위해선 키가 있어야 됩니다. 예, my AWS 이렇게 해서 요 IP하고 요 프로파일 명에 요거를 했는데 여기 쭉 보시면 SSH라는 놈이 있어. 여기 보면 오쏘라는 놈이 있어. SSH에 오쏘라는 놈이면 여기다 키를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건 corpoctc.pem이라는 키예요. 근데 얘는 ppk라는 놈으로 읽어줘야 돼. 그럼 PM을 ppk로 바꾸는 놈이 뿌띠의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 뿌띠 프로그램이 뭐냐면 푸티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푸티젠이라는 프로그램을 띄웁니다. 그 푸티젠이라는 프로그램을 띄워서 로드를 눌러. 그럼 아까 다운로드에 받아졌을까? 아까 그 키 받은 거 어디 있는지 봐서 내 PC에 다운로드해 보면 PM이지 corpoctc PM을 받았어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맞다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다시 save private key 개인 키를 이렇게 변환된 걸 다시 세이브해서 하면 어디다 넣을 것이냐? 다운로드에 넣을까? 어디다 넣을까? 바탕화면에 넣자. 바탕화면. 마이 아까 뭐였지? 이게 코포 CTC 저장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코포 CTC PPK라는 파일이 생겼어. 이게 앞으로 이 접속을 위한 키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서 바탕화면에 코포 CTC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러고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뿌띠 많이 쓰면 여기 가서 세이브 시켜야지. 이거다. 그러고 이제 얘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다시 니 키를 했다는데 아까 얘 뭐야 키 뭐였지? 이건데 보안 키코포 CTC 아니었어? 이거 그 보안이 아니고 세부 정보 우분투 서브넷 비활성 어쩌고저쩌고 리눅스 우분투 수명주기 정원 코포 CTC인데 키표 이건데 아까 코포 CTC PM이고 잠깐만
저장 안 됐나 보다. 얘를 교수님이 아까 여기에다 해서 AWS 로드하고 여기서 SSH에 오서에 오픈. 키가 잘못 생성됐나 본데? 맞는데? 자, 다운로드. 자, 코포젠. 뿌띠젠. 로드. 바탕화면. 바탕화면. 코포시. 이거 아니야. 다시 로드. PM을 불렀고. 오케이. 세이브 프라이빗 키. 저장했어. 그 다음에 여기 AWS 이거 저게 처음에 저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키교 한 번을 하고 나서 잘못됐네. 아까 이거 키 넣기 전에 한번 먼저 접속을 해서 그런가? 그런가 보네. 이거 골치 아프네. 다시. 이건 키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 자, 로드. PM 포맷 오픈. 세이브 프라이빗 키 하고 자, 로드. 세이브 하고 자, 그럼 이게 아까 처음에 저걸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키가 지금 안 먹고 있나 본데 제가 인스턴스를 잠깐 죽였다가 다시 해볼게. 작업 인스턴스 이놈아. 자, 인스턴스 재부팅. 저기 키를 안 넣고 그냥 들어가서 거부됐던 거가 계속 뿌띠에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재부팅 했나요? 이 IP가 바뀌었나 봅시다. 자, 아닌데 이 IP 아닌데? 이게 재부팅 되면서 IP 바뀌었나 본데? 완전히 죽었는데? 중지됐고 인스상성 재부팅 실패. 중지 시작. 중지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러네. 기다려보죠. IP 죽었고요. 인스턴스 시작. 나와라. 대기 중. 부팅이 되고 있는 거야, 얘가. 저 키가 잘못됐으면 교수님 아까 괜히 잘못 만들어서
키가 잘못됐으면 저 키 다시 받아야 돼. 피곤합니다. 실행 중. 될까요? IP가 바뀌었지 또. IP가 이렇게 다시 하면 지금 얘에 대해서 13 175 4975로 완전히 또 IP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3 이게 아니죠? 자, 예. 이 키가 안 맞네. 어허, 이 키가 뭐가 잘못된 거지? 돈 나불겠네, 돈 나불겠네. 어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됐어. 어허, 이거를 갖다가 그럼 인스턴트를 중지하고, 자, 여러분들이 인스턴트를 중지하고 인스턴트를 종료하면 이게 반환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고. 자, 이놈은 이제 중지가 되고 나서 종료를 할 겁니다. 종료를 한 거는 다음 날쯤 없어져요. 계속 종료됐다라고만 보여.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 아이, 이 왼수 같은. 이 키 왜 저래 저거? 짜증나게. 키 잘못 재냈나? 자, 그럼 인스턴스를 하나 다시 시작해 볼게요. 아까 20.04 했고, 그 다음에 T2 마이크로로 했고, 그죠? TCP 그냥 22 80 나중에 열고 시작하기 하고 기존 키 코포 CTC로 연결한다. 이게 키가 없으면 로그인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거는 이놈아. 자, 이거 종료되고 얘 이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봅시다. 아까 키를 정확하게 받았나? 키 어디 갔냐? 이거 지워졌냐? 여기 있던 키 어디 갔냐? 지웠냐? 에헤이, 키 지웠어? 다운로드 전체 키 지워졌어? 안 되는데? 아까 교수님의 키 지웠나 보다. 아까 키 이름이 뭐였죠? 코포 CTC. 에헤이. PNG 말고 코포 CTC. 실행됐어. 이거 안 되는데. 키 지우고. PNG, PM. 아이씨, 키 지웠나 보네. 방금 그 휴지통에 있나? 여기 있네. 아씨, 지웠어. 복구. 보관. 자, 이 키가 이제 제대로 맞나 한번 봅시다. 어허, 이 키가 어머나 돌아버린. 이거 껐어 또. 자, 다시 들어갑시다. aws.com 로그인. P3 7RTS. 자, 비밀번호. 아하, 이거 아닌데. 이거 비밀번호 뭐지? 교수님도 비밀번호를 몰라.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저장된 걸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자, 들어가서 EC2에 가서, 자, 인스턴스 아까 하나 만든 거 이거 지금 실행 중에 있죠. IP는 이거고. 자, 그럼 하나 다시 여기서 들어가 봅시다.
저 키 문제가 있는데? 이 키 지워. 다시 삭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죠. 키 제너레이트 다시 해야 되겠네. 씨. 봅시다. 이놈도 죽여라. 인스턴스 중지시키고 인스턴스 종료시켰습니다. 다시 또 만들게요. 인스턴스 시작. 키도 새로 만들 거야. 이번엔 우분투 서버 20.4 64 AMI 이거 뭐야? 64비트 여기지. 자, 제일 싼 거에서 다음 거.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22 열고 시작. 기존 키페어 아니고 키페어 생성. 자, 코포 001 다운로드. 코포 001 다운로드 했어. 안전한 위치에 저장. 지금 키가 안 맞으면 억세스를 못해요. 마치 루트 패스워드를 모르는 것 같이. 자, 그럼 이제 이놈아 종료된 놈은 종료된 거고. 자, 이놈은 시작을 할 겁니다. 곧. 저게 내일 없어져. 자, 그러면 자 먼저 젠을 하죠. 뿌띠젠으로. 아까 그 놈이 다운로드에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에 모든 파일로 해서 코포 001 얘를 열고 세이브. 얘를 ppk로 바탕화면에 코포 001 그래서 ppk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자 my aws 하고 우분투 at 그 다음 이놈아 복사 이 IP고 그죠? 그 다음에 SSH에 가서 어스에 가서 키를 넣습니다. 그러고 모두 여기까지 된 다음에 얘는 세이브를 시켜야죠. 얘를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아까 그 키 젠 잘못됐네. 교수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직접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서버에 접속한 게 지금 여러분들 이 인스턴스 실행하는 이놈입니다. 자, 이놈에 가서 우리가 우리가 이놈에 가서 뭐 해서 apt clean apt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 수도 그죠? apt 당연히 안 될 거고 수도 패스워드 루트부터 만들어야지. 그지? 이제 루트가 될 수 있어. 그럼 수에 가서 저걸 해야지. 그죠? 이제 루트 권한이에요. 그래서 apt clean, apt update. 뭐이씨 갖다 넣는데도 업데이트 맨날 이렇게 많이 해. 좀 좋은 거 갖다 넣어주지. 그다음에 apt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이것까지 하려는데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apt install 아파치 2. 자 웹서버 깔았어. 자 웹서버를 깔았다라고 하면 자 볼까요? 웹서버를 깔았다라고 하면 80번 포트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서버로 들어가는. 그럼 아까 여기서 보면 보안일 거예요. 보안에 이 22번 포트만 깔려 있는 게 보일 거야. 그죠? 이 보안에 22번 포트만 깔려 있는 거에 가서 인바운드는 여기 보면 22만 열려 있습니다. 여기를 편집하고 규칙을 추가해서 자 이건 있어. http 80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인데 그냥 다 열어 이렇게 저장하면 이거 화내네 또. 아이씨.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놈이 80번이 열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아까 이놈의 IP가 뭐였지? 실행 중. 이거 하나밖에 없어. T2 마이크로? 러닝 말고. 자, 얘지. 얘 IP가 이거였지 지금 인터넷상에. 자, 여기 보면 인터넷상에 얘를 가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아파치 깔린 게 보이죠. 지금 이게 서울 리전에 있는 그 AWS 서버에 내가 급하게 서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용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고. 자, 주의할 점. 이러고 끝났다 닫아. 그럼 어떻게 돼? 요금이 팡팡 나온다. 왜?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 여러분들이 한 걸 이렇게 여기서 인스턴스에서 중지시키고 인스턴스를 중지시킨 거는 끈 거예요. 이래도 나와. 왜? 하드디스크를 차지하는 하드디스크 값 받아요. 또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종료를 시켜버리면 이 인스턴스의 모든 스토리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종료됨이라고 보여서 종료됨이 이렇게 중이고 종료됨이 보이면 이게 종료됨이 오늘 정도 보이고 내일 가면 이게 아예 이 리스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이걸 보관하고 내가 나중에 또 써야 되겠다 그러면 중지됨으로 이렇게 중지시킨 채로 놔둬야 돼. 이건 지금 교수님이 이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종료를 시켰는데 놔두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AMI라고 있어요. AMI는 뭐냐면 아마존 머신 이미지야. 그래서 이 내용을 디스크의 어떤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놈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중지시키고 자 작업에 보면 이미지 및 템플릿에 보면 이미지 생성이 있어. 자, 이미지 이름을 주고 그지? 선택을 주고 얘에 대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하면 자 이미지 AAA 하고 뭐 이미지 선택상 이렇게 해서 이미지와 이걸 하고 태그 필요 없어.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면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어딨냐 성성 130기가나 되네. 얘를 자 이미지 태그는 뭐야? 의미 없고 자 볼륨 추가 이런 거 필요 없고 얘를 갖다가 이미지 생성을 하면 버튼이 없어. 볼륨 추가 아니고 자 이 작업 이미지 생성 선택상 볼륨 추가 태그 이미지 스네스 태그 추가 아니네. 그러면 선택사항이고 이거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버튼 여기다 숨겨놨네. 얘를 생성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 AMI에 이렇게 자기가 이미지를 한 거, 저 교수님은 이렇게 이미지 2개 지금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이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미지 값을 받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미지를 다시 불러서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 서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지금 종료시켰고 종료 요거 중지. 그죠? 교수님이 돈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 결제 대시보드에 가면 대충 저는 이게 그 상위에 다른 사람 지급인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 텐데 이 돈을 학교에서 전 내주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낼 거다라는 게 보여요. 저번에 교수님은 안 끄고 가가지고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씩 꼬박꼬박 나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AWS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해봤습니다. 이 모양이 좀 다르네. 이거 옛날 거네. 자, 먼저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고 머신을 선택하고 이미지 선택하고 머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을 위해서 뭐 포트를 더 연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키에 대해서 하나 그 로그인할 키를 기존의 키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 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고 그 저기 뭐냐면 그 다음에 뿌띠나 이런 데서는 그 PPK 키를 사용하니까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교수님 거 보고 따라하면서 여러분도 PPT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배울 건 도커예요, 도커. 이 도커라는 놈은 여러분들은 지금 VM 버추얼하고 보다는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놈이에요. 이 도커라는 놈은 여기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버추얼 박스는 이 윈도우 위에 버추얼 박스라는 놈을 넣어서 그 버추얼 박스 안에 또 리눅스라는 OS를 깔았어요. 근데 도커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의 호스트 OS가 있고 그 호스트 OS 안에서 이 호스트 OS에 종속된 어떠한 이 컨테이너 개념의 그 부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는 사실 윈도우에 도커는 없고 윈도우는 요즘에는 그 WSL인가? 윈도우 스탠다드 리눅스라는 커널로 돼 있어요. 그 커널 밑에 윈도우 스탠다드 리눅스라는 놈에 종속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돼 있고 서버에서 만약에 도커를 깐다 그러면 우분투를 깔았으면 우분투 어플리케이션의 도커를 받아다가 사용을 해요. 그리고 되게 빨라. 그래서 도커는 이 컨테이너라는 이미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도커를 저장할 때 이게 다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분리돼서 하나씩 갖고 온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PC 도커를 깔까? 자, 먼저 도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환에 안 나와 있네. 먼저 여러분들이 도커부에 가입을 합시다. hub.docker.com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저거 뭐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가입하는 거고 교수님은 사인인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아이디 넣고 주소 넣고 저 이메일 넣고 사용할 패스워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이미 등록이 됐고 자 도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자기가 만든 도커고 익스플로러에 가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분투를 땡겨다가 우분투가 이렇게 인터넷 위에 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 얘를 가져다가 내 도커 이미지에 장착을 하면 우분투 기본적인 게 다 깔려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의미 없고 실제 파이썬 도커를 가지고 오면 파이썬과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는 게 나한테 이미지가 받아지는 거야. 그리고 뭐 MySQL이면 MySQL 개발에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다 받아지는 거고.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PC에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자 먼저 커맨드 여긴 도커가 없을 거야. 도커 없고 자 도커 다운로드를 도커 가서 이게 허브지 도커 다운로드를 해봅시다. 도커 데스크탑이 여러분들 UI로 제공하는 도커 부분이에요. 자, 뭐니 이거? 도커 데스크탑 윈도우를 받겠죠?
윈도우를 설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분투나 이런 데까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치가 되나? 이게 도커 데스크탑은 자,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윈도우는 내가 봐서는 교수님이 예전에 리눅스 처음 할 때 이 웃기는 게 약간은 원래 리눅스나 유닉스나 이 커널은 다 동일하고 그 위에다가 UI를 만든 거거든. 근데 맥북은 리눅스의 성격이 강한 OS가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UI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윈도우는 도커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윈도우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윈도우의 기존 우리가 이 커맨드로 쓰는 이 명령 프롬프트 있잖아요. 얘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도스 명령이라고 해요. dir이 아니고 ls잖아 우리는. 그지? ls는 못 먹고 dir 하고 이렇게 뭐냐면 도스 명령이 먹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여기 쉘 있나? 쉘? 윈도우 파워쉘. 윈도우 파워쉘에 보면 ls 먹지.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약간 리눅스랑 호환하려고 파워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파워쉘을 갖다가 자기가 여기서 dir에 또 안 먹어. 자, 파워쉘을 가져다가 이렇게 봐. dir도 먹네? 자, dir도 먹고 얘는 dir을 먹는데 명령 프롬프트에서 ls를 안 먹어. 그지? 얘는 리눅스 계열이 아니야. 명령 프롬프트. 근데 윈도우 파워쉘에선 ls가 먹어. 그지? 이게 뭐냐면 리눅스나 이쪽에 호환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파워쉘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WSL이라고 윈도우 스탠다드 리눅스예요. 이게 버전 2까지 있어. 그래서 이걸 깔아야 도커가 그 위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짜증나는 게 또 우분투하고는 또 달라. 그래서 리눅스 같긴 한데 우분투는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PC에서 나는 이걸 깔고 도커를 쓰면 UI가 있어서 편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WSL이라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도커는 도커 다음에 명령으로 이렇게 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되는 명령은 도커 풀 해서 아까 도커 허브에 있는 놈을 갖고 오는 거. 이미지 다운로드. 도커 허브에 있는 놈을 긁어와요. 그 다음에 도커 PS, 도커 컨테이너 명령이 뭐가 있나?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다음에 도커 스톱하고 어떤 컨테이너 빼는 거. 그 다음 도커 RM에서 컨테이너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도커 RMI 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지우는 것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설치됐나? 걸리네. 걸린다. 교수님 빨리 찍으려고 그랬더니 아까 AWS에서 그 키가 불량 나가지고 그지? 키 바꾸는데 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어. 뭐 이거 차단하겠대. 실행해야지. 도커 차단하면 안 돼. 윈도우 리스타트래. 어머나. 안 되죠? 자, 윈도우 리스타트래니까 잠깐 저장하고 자, 재부팅을 하고 따라 왔더니 뭐 이런 메시지도 뜨고 이거 그냥 ETC 호스트를 윈도우 호스트를 도커가 바꿨으니까 상관없어요. 복원하지 마세요. 하면 되고 이거 저기 뭐 V3인가? 걔네들은 도커 사용하는 애들도 없나? 자, 그 다음에 이따위 얘기를 자꾸 하네. WSL을
써라 쓰는데 커널 이걸 바꿔줘야 돼요. WSL 업데이트 64 MSI를 다운받아서 쓰래. 에이, 괜히 PC용으로 내가 했나? 이거를 깔아야 돼요. 리눅스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윈도우 서브 시스템 4 리눅스네. 예. 이렇게 하고 파워쉘. 이거 다 됐으면 그럼 파워쉘에서 이지라를 하라고 작업을 완료했고 그 다음은 마이크로 리눅스를 배포합니다. (20.04를) 하면 뭐 나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밑에 거 써야 되나? 18.04 얘는 되네. 써.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자 도커가 떴어요. 여기 도커 데스크탑이 깔렸는지 모르겠는데 닫고 다시 도커 데스크탑을 열어봅시다. 왜 썼냐? 도커 데스크탑 열어주세요. 시간이 걸리네요. 뭐 이거 깔고 저거 깔고 열기. 이게 이제 쉘로 열리나 본데 도커에서. 아직 깔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자 설치가 다 되면 봅시다. 표 미닛이 표 아워 같은 느낌이 들어. 됐는데 아이씨 다시 머리 멍하냐 얘. 빨리 돼. 리스트 도커 데스크탑. 왜 샀을까? 뭐가 아까 그놈의 왼수 같은 게 뭘 막았나? 참 오늘 여러분들한테 계속 같이 그 트러블 슈팅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이 자꾸 이 자식이. 제발 이게 자꾸 차단하는군요. 됐네. 도커 깔렸고요. 자, 저놈이 자꾸 막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자, 도커 PS. 도커 엔진, 도커 도메인. 데몬이 아직 떠 있지 않다는데. 여기 떠야 되는데. 이씨 뭐가 지금 바이러스로 막았나 봐요, 이게. 여기 있는데.
죽었네 이게 떠야 되는데. 엔진 스탑. 자, 일단 교수님이 잠깐 다시 껐다 켰고요 PC를. 왼수 같은 V3가 자꾸 뭐를 바이러스로 알고 차단하겠다고 하는 걸 풀고 풀었더니 전부 이제 도커가 실행이 됐습니다. 튜토리얼 안 보고요. 자, 지금 이제 도커가 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황이. 근데 아직 컨테이너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갖고 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건 게스타트고 자, 우리 도커 허브에 가본다. 허브 도커 컴에 보면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만들고 로그인을 하면 우리가 도커 허브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는 거를 봤을 거예요. 익스플로러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비즈박스라는 게 되게 작은 건데 자 비즈박스를 하나 갖고 와 볼게 교수님이. 자 이거 파워쉘도 되고 얘도 되더라. 자 도커 풀 갖고 오는 거야. 비즈 박스 하나를 갖고 왔어. 에헤이 카톡도 오고 난리네. 이 자꾸 뭘 차단을 해. 이거 자꾸 하는 차단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세요. 이씨 죽었잖아 저 왼수 저거 씨. 자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왔어. 하나 갖고 왔거든. 그러면 도커에 내가 이미지 보면 이렇게 하나 갖고 온 게 있어. 그럼 이 이미지를 그냥 띄우는 거야. 비즈박스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리눅스 역할을 하는 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에서 아까 저기 이 쉘에서 갖고 오니까 이미지가 있는 걸 봤고 그럼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장착이 된 거예요. 이 이미지를 내가 실행시켰더니 이 이미지가 이제 뜬 컨테이너가 된 거야. 그럼 얘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쉘이 있어요. LS도 있고 뭔가 되게 간단한 게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에코. 자,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자, 아까도 여기서 도커로 자, 여기서 도커 파이썬이라는 놈이 있어. 파이썬이라는 놈을 갖고 와. 풀 파이썬. 교수님은 근데 이게 이 뭐야 쉘 명령어에서 쓰는 게 익숙해요. 이게 지금 파이썬을 마구 갖고 옵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파이썬이 깔린 이미지 컨테이너라고 하는 놈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럼 이미지를 띄우면 게 컨테이너인 거지. 자, 도커 PS가 있었지. 도커 PSA. 자, 지금 비즈박스가 하나 떴고 이 비즈박스 이미지를 띄워서 컨피덴트 리키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비즈박스라는 이미지 갖고 온 이미지를 이렇게 컨피덴트 리키라는 그 컨테이너로 띄운 거야. 지금 내가 이미지 두 개 갖고 왔어. 파이썬. 얘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얘도 한번 띄워봅시다. 파이썬. 그럼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파이썬이 갖고 왔지. 자 여기 보면 이 파이썬은 이미 여기 들어가면 이 쉘이 있는데 자 여기고 루트고 자 파이썬 자 파이썬 그럼 이 파이썬이 깔려 있어 이렇게 자 1 플러스 2 3 그지 XIT 그럼 파이썬이 깔려 있어서 컨트롤 T 자 PIP 주피터 이렇게 해서 뭐 주피터 노트북을 깐다든가 PIP 없어? PIP 인스톨 주피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얘는 풀 버전 리눅스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리눅스가 아니라 지금 뭐야? 얘는 윈도우 베이스 기본 리눅스에 깔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게 좀 흠일 수도 있어요. 얘는 여기선 뜨지 않고 루트 커맨드로 해야 되네. 루트 커맨드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얘들 수도가 없어. 수. 아이 그냥 들어가네 루트. 그죠? 이렇게 루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미지가 있는 거고, 자, 이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를 자 컨테이너가 띄었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세우고, 그죠? 이 컨테이너 세우고 서라 이 자식아. 컨테이너 섰나? 섰네. 그리고 컨테이너 지우고 이미지 가서 이미지도 지우는 게 있나? 리무브. 자 이렇게 지우고 이러면 내 공간에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다시 인터넷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우리가 자세히는 못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그 보는 그 저기 뭐야 이 도커의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우여곡절 뭐 트러블 슈팅도 하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받고 교수님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실습을 하면 재밌게 실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